지금 저희 세부 타픽에도 있습니다만 발치 후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또 구체적으로는 그럼 하면 얼마를 기다릴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이게 딱 뭐가 좋고 어떻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임상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또 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 딱 한 가지로 방향성이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정리해 보자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열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또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전달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름대로 모호한 상황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런 토픽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많은데 우리가 항상 열심히 모든 토픽에 대해서 다 지식이 업데이트되어 있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도 그거를 잘 모르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ontroversies to consensus라고 붙였고요. mythbusters는 말 그대로 미신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게 참인지 그릇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이런 주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지금 이게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서 예, 1차 설문은 끝났고요. 1차 설문 결과를 지금 집계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의 방향성이 어떤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임상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공식에 계신 분들, 개업하신 분들 골고루 섞어서 100명이 좀 넘어요. 예, 100명 좀 넘게 설문을 드렸어요. 크게는 7가지 토픽이고 그 7가지 토픽에 대해서 한 3, 4개 질문씩 해서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골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 식립 깊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소 토픽이 식립 깊이다 그러면 골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식립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한다. 골결손이 있을 때 식립 깊이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티슈르베리 플란트를 쓰면 나는 어떤 때 주로 쓰고 그런 걸 썼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도 소타픽으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또 한 3, 4개씩 질문을 해서 지금 한 이틀쯤 한 며칠 전 저번 주에 1차 설문이 끝났고 지금 데이터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원래 델파이 스터디들은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 정리하고 거기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컨센서스의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를 또 분류를 하고 거기서 설문을 조금 더 다듬어서 더 2차 설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일단 1차 설문 결과가 정리된 다음에 이제 그 여부는 좀 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스터디, 이런 델파이 스터디들이 전에 EAO에서도 이런 10년 후, 20년 후에 임플란트 덴티스트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발표를 하고 해서 이런 기법들도 요즘 조금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오후 통합 세션에 패널들이 한 3분, 4분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리 전공별로 패널 분들을 모신다고 해도 어쨌든 개인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런 것도 데이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패널 인가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었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전신 골다공증 약 드시고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에 대한 그런 골다공증 약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그럼 패널은 세 분이시고요. 그렇죠. 이제 각각 전문부에 구강외과, 보철과, 치주과 전공하신 패널 세 분하고 이제 전체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모데레이터 마치 박정철 교수님이 모데레이터 해주시고 계시고 구강외과 개업하고 계신 홍순재 원장님 그리고 보철과 개업하고 계신 조영진 원장님 그리고 연대 치주과의 이중석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또 패널로 같이 말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본인들 임상 경험이랑 케이스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부분인데 조금 결례일 수 있지만 그 강의 내용을 중간에 프리뷰를 한두 번씩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좋은 것 같고 조금 이런 거는 빼고 요건 뭐 첨삭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좀 더 같이 맞춰주십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의들도 그런데 특히 이런 통합 강의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는 보통 한 3-4번 정도씩 사전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온라인 그냥 비대면으로도 여러 번 회의하고 만나서도 회의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지금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주제들이 제목만으로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그냥 방향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아까 대주제에 맞는 그런 성격으로 이야기를 좀 구성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대충 환자 이제 수술 케이스는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리치에서 좁아진 골목을 가진 경우에 어떻게 골 증대술을 하면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주제에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골폭 증대술을 먼저 하고 기다렸다 하겠다 할 수도 있을 테고 얇은 가는 임플란트를 심겠다 할 수도 있을 테고 리치 스플릿을 해서 하겠다 또 할 수 있겠고 지배를 하겠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수술에서는 지배를 같이 하면서 하기는 할 건데요.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그렇게 지배를 같이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테크니컬하게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라이브 서저리도 그냥 이런 거 수술하니까 이거 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강의는 주로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고 라이브 서저리는 실제 라이브 서저리 수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걸 같이 고민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기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거를 신경 쓰려고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나는 뭐 생각이 어떤데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한 지 좀 오래되신 그 좁아진 골폭에 식립하는 거 그리고 즉시 식립하는 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 경우에 각각 그 GBR이나 골증대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쿄올림픽 1년 밀려서 하듯이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금년에 2번을 하게 됐는데 실제 이제 그 조직위 구성하고 회의한 횟수로는 한 번이나 한두 번 정도가 평상시보다 한두 번 정도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피치를 좀 올려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대주제나 소타픽 구성하는데 한
3달 뭐 이렇게 걸리고 3달 4달 걸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압축해서 의사 진행을 좀 더 빠르게 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이제 뭐 이런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의견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진행 준비해서요.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강의 같은 거 몇 달 전에 부탁받는다고 몇 달 준비하지 않듯이 결국은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그래도 소홀한 부분은 없도록 타이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제가 뭐 회사를 대표해서 얘기할 입장은 아닌데 제가 유저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주력으로 뭐 한 90% 정도는 신흥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제가 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식립감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기가 좋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지 한 10년 가까이, 10년은 아직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장기적인 결과도 뭐 이런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이런 바이올로직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또 이제 많이 기계적인 문제들, 보철 수복 후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들 문제가 되잖아요. 어버트먼트 프랙처라든가 스크류 프랙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비율도 상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라인업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마켓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의 퀄리티는 좀 뭐 유저 입장에서는 불만 없이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서요. 네. 뭐 새로운 임플란트를 국내 제조사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런칭하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갈등들을 하게 되는데 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특별한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만 없이 제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게 많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보험 진료 물론 이제 보험 임플란트도 있습니다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 무조건 뭐가 적정 수가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보험 임플란트 수가가 정해졌을 때는 그게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이미 굉장히 높은 수가가 오히려 돼버린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 병원 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저희 병원 수가는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뭐 구체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무리가 될 정도의 그런 수가 정책을 펼치면 그건 결국은 그 상황에서 진료받은 환자들도 장기적으로 그 이후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료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수준이 숫자로 얼마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그거를 해치지 않는 수준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냥 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엊그저께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돼야지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정책이나 이런 일들에 제가 관여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냥 일반 개원 평범한 치과의사로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또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숫자를 딱 정해서 뭐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실 거는 같아요. 그냥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정도 이야기 아니실까 싶기는 한데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긴 한데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뭐 사석에서 드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영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잉 진료가 되든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지든 또 그게 어느 정도 거기서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막말로 뭐 먹튀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1차적으로 환자분들이 떠안을 거고 치과계 전체가 또 욕을 먹는 상황이 될 테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것도 이제 그 경우에는 또 제가 얼핏 그냥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다른 의심의 눈초리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저게 순수한 형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뭔가 다른 불법적인 경영 세력의 불법적인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전치부 심미와 관련된 심미 임플란트를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는 고민되는 내 케이스를 보내주시면 그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될 만하고 내가 고민하는 주제 이슈를 보내주시면 거기 그거를 강의에 같이 녹여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 공모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1000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900건 넘었었죠. 예, 거의 1000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상시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회사 측에서 행사 끝나고 나서 설문한 거 보면 이제 고정 청중들, 고정 팬층들이 있으셔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뭐 한 일주일에 한 1000건 정도 그런 공모 의견들 주시고 하신 거 보면 그래도 이번에 행사 자체에도 좀 관심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호텔 자체의 환경은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는 호텔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그런 건 잘 갖춰져 있긴 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치과계 학술 행사를 제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었나요? 기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적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신화호텔에서 뭔가 치과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회사 측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미리 답사를 좀 여러 번 가고 거기 행사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섹션을 어떻게 나눌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고민 중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무리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화면이나 이런 것도 LED 뭐 이런 설비도 다 되어 있고 해서 좀 더 그런 환경 자체는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하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민망하지만 그냥 인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영상 남기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ID 조직위원장 김현종입니다. 금년 SID 2022 10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SID의 주제는 미스버스터스 컨트로버시스 투 컨센서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고민되고 논란이 되어 온 주제들을 토픽별로 정리를 해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재밌는 시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월 9일 실러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입니다만 한 80에서 90% 정도는 저는 신흥 인프라한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광고나 이런 거 보시고서 이제 회사 이름 얘기하시면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뭐 인공관절 할 때 인공관절 제조사가 뭔지 환자가 선택하지는 않듯이 이거는 의사가 결정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실갱이 하듯이 하고 싶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회사 제품으로 하고요. 저한테 그냥 맡겨주시면 저는 제가